반갑습니다 여러분, 쌍수르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많은 분들이 좀 관심 가질 만한 그런 소재를 하나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중학교 2학년의 쌍수가 한국에서 싱가포르로 이민을 가게 되는 굉장히 인생의 큰 시점을 한번 겪게 됩니다. 그때 이제 한참 우리나라에 그 동남아 쪽에 이런 그 조기 교육 열풍이 막 한참 붐을 일 때여가지고 제 주변에도 너나 할 거 없이 다 막 필리핀이나 이런 쪽으로 이제 유학을 갔었는데, 그때 당시에 막 많은 사고들이 있었어요. 애들이 다치고 한국에서 간에 만에 이런 얘기가 워낙 많았었는데, 그때 이제 이 싱가포르라는 나라가 딱 뜨기 시작하면서 그런 이제 소문이 퍼졌죠. 싱가포르이 조금 비싸긴 하지만 필리핀에 비해서는 당연히 비쌀 수밖에 없었죠. 필리핀보다 싱가포르이 조금 더 안전하고 좀 깨끗한 나라라고 하더라. 그럼 저 나라로 한번 애들을 교육을 시켜보자. 그리고 이제 싱가포르 애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참 그때 이제 우리나라 다음으로 아시아권에서 우리나라 다음으로 가장 교육열이 이제 좀 높은 나라로 이렇게 선정이 되어 있었던 터라서, 저 나라로 내 애를 보내면 아마 교육에 대한 문제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고 영어도 잘 배워올 것이고, 거기다 싱가포르라는 나라는 중국어도 쓰는 나라니까 어쩌면 중국어까지 이렇게 3개 국어를 할 수 있는 나의 그런 자식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많은 기대를 안고 이제 많은 부모님들이 내 아이를, 혹은 온 가족이, 혹은 아빠만 홀로 외로이 한국에 남아서 흔히들 얘기했던 기러기 아빠라는 그런 신조어가 생길 만큼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데리고 싱가포르로 가셨었어요. 저도 그 중에 하나긴 했지만 이제 이게 굉장히 붐이 일면서 이제 나라에서 이거 큰일이다, 자꾸 애들이 저렇게 자꾸 나간다, 이거 어떡하냐, 그러면서 이제 그때 당시에 불거졌던 문제가 이제 교육 포기각서라는 걸 썼어요. 제가 이게 뭐냐면, 나는 단기간 안에 절대 우리나라에 돌아와서 교육을 이어가지 않겠다라는 교육 포기 각서를 썼었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이건 단기가 아니다, 나는 아예 그냥 이민을 갈 거다, 약간 이런 개념이었거든요. 제가 싱가포르를 한번 가볼래라는 이야기를 저희 부모님께 들은 지 거의 2주 만에, 뭐랄까 막 피난 가듯이 거의 2주 만에 후다닥 이제 집이 막 정리가 되면서 저는 어느 순간 비행기를 타고 있더라고요. 그때 제가 비행기를 거의 처음 타봤거든요. 대구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이제 상해 거쳤다가 싱가포르로 가는 동방항공을 타고 갔었는데, 하여튼 그렇게 갔었는데, 요즘도 아마 싱가포르로 교육을 내 자녀 교육을 위해서 애들 유학을 보내시는 분들이 아마 많을 거예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싱가포르라는 이 굉장한 그 인생의 전환점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혹은 지금 이걸 아마 부모님들이 보고 계실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데 부모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설명을 해드리려고요. 일단 물론 제 관점이고 우리 가족의 관점에서 이렇게 본 거겠지만 크게 차이가 많이 날 것 같진 않아요. 제일 먼저 뭐가 좋냐부터 이야기를 해봅시다 한번. 싱가포르 굉장히 깨끗한 나라로 많이 알려져 있고 많은 젊은 친구들이 꼭 한번 여행을 가봐야 하는 나라라고 찍어두는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싱가포르예요. 싱가포르에 대한 로망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여행지로서도 나름 짧은 여행지로서는 괜찮고요. 교육이라는 거는 싱가포르는 굉장히 체계적으로 가르칩니다. 애들을 초등학교부터 일종의 엘리트 교육 같은 거를 하게 되는데, 이 엘리트 교육이라는 거는 좋게 얘기하면 이제 잘 되는 애들을 더 높은 곳으로 이렇게 빠르게 끌고 올라가는 그런 좋은 시스템이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잘 될 입만 딱 골라서 키우는 그런 약간 굉장히 소수를 위한 그런 교육 제도를 가지고 있어요. 싱가포르는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일단 과거에 싱가포르는 그래 왔어요. 아마 크게 변하진 않을 거예요. 내가 대학 졸업할 때까지 그 모습 그대로 남아 있었으니까. 조기에 가는 게 조금 더 이득이라고는 봐요. 아무래도 싱가포르 생활에 적응도 해야 되고, 애들이 이게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점점 아이들의 적응 능력이 떨어진다고 해요. 왜냐면 나의 추억과 나의 친구와 그런 많은 것들이 이제 한국에 남기 시작하면 아이들이 나가서 적응하기를 좀 힘들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중학교 2학년이 조기 유학의 마지노선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중학교 2학년을 넘어가게 되면 더 이상 아이들이 적응을 하질 못한다 라는 게 거의 정설이었고, 저는 그 딱 선에 걸쳐서 유학을 가게 된 케이스인데, 물론 저는 잘 적응을 했고요. 싱가포르를 가게 되면 그런 엘리트 교육을 한국에서 봤던 것처럼 싱가포르에서 받게 되는데,
한국에서의 그런 약간 좀 중구난방의 그런 모든 걸 다 가르치려는 그런 교육이 아니라 싱가포르는 아이가 원하는 걸 그리고 아이가 잘하는 걸 선택할 수 있도록 옵션을 줍니다. 물론 이건 그 아이가 그걸 해낼 그런 수학 능력이 있다라는 게 증명이 되었을 때만 가능한 얘기고, 그건 이미 초등학교 졸업시험인 PSLE에서 거진 반가름이 나게 됩니다. PSLE 망하면 그냥 망하는 거예요. 물론 약간 그럼 다시 살아날 기회는 있어요. PSLE 정도까지는 살아날 기회가 있어요. 왜냐면 전학 가면 되거든. 중학교 딱 들어가서 1학년 성적을 오질나게 잘 받아가지고 그걸 들고 더 좋은 학교, 뭐 그때 당시에 좋은 학교는 화총 있었고, 레플스 있었고, 시다걸스 이런 데는 뭐 여자 중학교긴 하지만 무튼 이런 학교들, 그런 학교들이 있는데, 이 학교들이 이제 해마다 시험을 쳐야 될 이제 편입 시험 같은 걸 치게 되는데, 뭐 성적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좋은 학교들은 대부분 이제 편입 시험을 치게 되는데, 그 시험 다시 잘 보면 그 학교를 편입해서 그때부터 이제 다시 탄탄대로를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 요 시기를 놓치면 이제 애들이 거의 끝난다고 봐야 되죠. 지옥이 펼쳐집니다, 진짜. 뭐 더 이상 적응도 안 되고, 애들도 주변 애들도 그렇게 공부를 잘하는 편이 아니고, 그럼 이제 거기 물들어서 막 이제 막 방황하는 그런 결과를 보실 수 있고요. 이건 어디까지나 로컬, 프라이머리와 세컨더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잘 해가지고 편입을 했다. PSL이 좀 폭망했지만 시험을 잘 봐서 좋은 중학교까지 들어갔다. 그러면 이제 중학교 2학년을 끝내는 시점에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많은 학생들이. 왜냐면 중학교 3학년부터는 이제 뭐 선택 과목을 듣게 돼요. E매스랑 이제 Additional Math라는 A매스, 이게 약간 수투 같은 개념이죠. 함수와 이런 것들이 막 퍽퍽퍽 나오는 그런 과목과, 이제 과학도 Combined Science와 뭐 Pure Science 해가지고, Pure Science 같은 경우에는 Chemistry, Physics, Biology 이렇게 세 가지가 구성이 되어 있고, Combined Science는 주로 Chemistry, Physics 아니면 Chemistry, Biology 뭐 이런 식으로 섞여 있는 경우인데, 항상 이렇게 Combine인 경우가 조금 더 쉬운 교과 과정이고요. 그리고 이 Pure Science들은 진짜 순수 과학 약간 그런 느낌이라서 꽤 빡세고 꽤 체계적입니다. 이 Combined Science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문과생들이 많이 선택을 하게 되는데, 왜냐면 문과 애들은 리트리처라는 그런 논술 같은 개념이죠. 리트리처, 논술 만나면 약간 막 책 읽고 막 셰익스피어 이런 거 읽고 막 뭐 쓰고 막 이런 거 하는 거였는데, 저는 문과 아니라서 잘 모르겠고요. 그런 쪽으로 가게 되면 컴바인 사이언스를 하게 되고, 저처럼 이과 계열인 같은 경우에는 더블 매스 트리플 사이언스라고 해서 수학 2개와 과학 3개를 다 듣게 됩니다. 저는 그랬죠. 나름 엘리트였음. 띵. 그렇게 해서 이제 뭐 4학년까지 꾸준히 배우고 난 다음에 4학년에 이제 인생 최대 시험을 한번 치르게 됩니다. GCE O-Level이라고 하는 영국에서 진행되는 시험이죠. 영국의 교과 과정에 들어있는 시험이고요. 이걸 쳐서 실제로 뭐 영국계 뭐 그런 대학으로 바로 진학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호주 쪽에 있는 대학이었는데 O-Level 성적 있으면 가더라고. 간 분도 몇 명 갔고요. 뭐 일단 그랬었는데, 저는 GCE O-Level을 딱 치면서 점수가 굉장히 애매하게 나왔어요. 이제 O-Level을 치게 되면 주니어 컬리지라는 JC를 갈 수도 있고, 아니면 폴리테크닉이라는 뭐 약간 전문대학 같은 그런 3년제 대학을 갈 수 있는 이런 코스가 이렇게 두 개가 딱 갈라지는데, 저는 이 폴리테크닉이라는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왜냐면 난 공부하기가 싫었거든. 지금도 가끔씩 저희 어머니는 너는 그때 JC를 갔었어야 됐는데 그러면 조금 더 편했을 수도 있는데 라고 말씀을 하시긴 하는데, 저는 한 번도 후회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공부하기 너무 싫어요, 진짜. 공부 헤이트 극혐. 여튼 그래서 이제 O-레벨을 치게 되면 뭐 20점 미만인 애들은 이제 숫자가 작을수록 좋아요. 6점이 최저점이고, 거의 20점을 넘어가게 되면 JC를 거의 포기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제가 20점 언저리인가 뭐 그랬어요. 놀았죠. 네. 이제 JC와 폴리테크닉을 가게 되는데, 우리나라 애들 중에 폴리테크닉을 가는 애들이 잘 없어요. 대부분 JC로 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희 학교에서 한국애를 2명? 3명? 한 캠퍼스에, 그 큰 캠퍼스에 그 많은 학생들을 3년 동안 같이 공부를 하면서 딱 3명 봤어요. 제가 3명. 자, 그러면 폴리테크닉 가면 어떻냐? JC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 고등학교라고 보시면 돼요. 걔네들 보니까 뭐 H1, H2, H3 이렇게 해서 과목별로 이렇게 단계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H3쯤 가게 되면 거의 뭐 수학으로 치면 올림피아드 같은 수준의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난이도의 그런 난제들을 풀어내야 하는 그런 과정이고요. H2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약간 좀 평범한
평범한 대부분의 아이들이 선택하게 되는 과정이고요. 진짜 특출난 애들만 H3를 이렇게 선택하는 것 같더라고요. H1 같은 경우에는 그 과목의 약간의 그런 기본 같은 그런 느낌? 그렇다고 하던데 뭐 나는 JC를 안 나가봐서 모르겠어요. 애들 맨날 막 찌들어 사는 거밖에 못 봤어요 나는. 그리고 이제 저 같은 케이스처럼 이제 폴리테크닉을 가는 경우가 있는데, 폴리테크닉 같은 경우는 들어갈 때 이미 전공을 정해서 들어가요. 저는 엔지니어링 with 비즈니스라는 짬짜면이지, 짬뽕이 아니라 짬짜면이지.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 들어가서 이제 학교를 다니게 됐는데, 네, 무튼 거기서 이제 뭐 학교를 3년간 다니게 되면서 웨이크보드라는 그런 뭐 굉장히 독특한 스포츠도 하게 됐는데, 저는 폴리테크닉도 그렇게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꽤 재밌게 학교를 다녔고, 생각보다 전문 지식을 꽤 많이 배울 수 있었고, 그리고 일단 나는 그 공부라는 틀 안에 나를 다시 가둬넣기가 싫어서 그냥 적당히 공부하고 적당히 놀고 재밌게 살자, 약간 이런 생각으로 제가 폴리테크닉을 지원을 했거든요. 그때 진짜 한참 고민했었는데 JC를 가야 하나 폴리테크닉을 해야 되나, 거의 한 달 정도를 진짜 혼자 방에 틀어박혀가지고 계속 그걸 막 계산해보고 이거를 혼자 계속 해왔어요. 물론 부모님한테 얘기를 하고 조언을 구할 수도 있고 하겠지만 O레벨을 치고 나면 그 정도 판단은 스스로 해야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혹시나 학생들 중에 O레벨을 앞두고 있거나 이제 뭐 거의 끝났을 테니까, 지금 치고 있거나 아마 끝났을 텐데 O레벨을 내년에 치거나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싱가포르에 있는 학생들이 있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미래를 남들 다 JC 간다고 나도 꼭 JC를 갈 필요는 없는 거야. 내가 원하는 바가 있고 내가 뜻하는 바가 있으면 일로 가는 것도 괜찮아요. 다 일로 간다고 일로 우르르 가는 게 어딨어. 이 길이 내 길이다 싶으면 난 이 길로 가야지. 틀려도 돌아올 수 있어요. 27이 나보고도 사람들이 전부 다 너 아직 어리다고, 아직도 그 뭐 좀 실패해도 된다고, 아직 일어날 길이 많다는데, O레벨 치는 애들 몇 살인 줄 알아요? 몇 살인지 모르겠다. 중학교 4학년이에요 O레벨 치는 애들. 진짜 여러 번 실패를 해도 된대요. 나도 여러 번 뭐 몇몇 실패를 해봐왔지만 아직 건지하게 잘 살고 있고, 이렇게 유튜브도 하고 있고, 물론 구독자 몇 명 안 되지만 뭐 재미삼아 하고 있고, JC 나와서 그냥 일반 윤이 나왔으면 난 지금 이거 안 하고 있을지도 모르죠.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들 하나도 모를지도 모르죠. 인생의 스노우볼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남이 굴려줘서 될 일이 아니야. 무조건 내가 굴려야 돼. 스노우볼은 잘할 수 있죠. 올라올래? 오치. 아이. 하지마. 들어가. 그래. 안녕. 싱가포르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싱가포르는 위에는 말레이시아, 밑에는 인도네시아를 이렇게 끼고 있는 거의 천혜의 요새 같은 그런 나라예요. 쓰나미 이런 게 아무리 몰려와도 싱가포르는 튼튼해요. 왜냐? 인도네시아가 다 맞아주거든. 인도네시아는 보면 맨날 뭐가 와, 막 쓰나미가 오고 지진이 오고 굉장히 좀 가끔 보면 안타까워요. 진짜 저렇게까지 왜 쟤네를 저렇게 힘들게 하는가 라는 생각이 막 계속 들 정도로 굉장히 다사다난한 나라예요 인도네시아는. 말레이시아는 항상 산불이 많이 났던 것 같아. 아무튼 그랬는데 싱가포르는 그렇게 지리적으로도 좀 안전한 편이고, 비가 뭐 많이 오는 편이죠. 아무래도 동남아하고 열대 기후니까 한번 쏟아부을 때 정말 미친듯이 쏟아붓고, 그러다가 뭐 갑자기 언제 그랬냐는데 막 폭염 팍, 그럼 막 전부 다 막 불가마가 되는 거죠. 습식 사우나, 진짜 습식 사우나가 됩니다 싱가포르는. 순식간에. 가끔 싱가포르에 살다 보면 와, 진짜 세상에 그런 프레온가스나 이런 것들로 정말 오염이 이루어진다면 분명히 이 나라는 그에 대한 책임이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엄청나게 돌려요. 그만큼 덥고 짜증나고 땀 많이 나고 그런 나라라서 꼭 잘 숙지를 하시고요. 애들 체력 많이 떨어진 애들은 진짜 픽픽 쓰러집니다 싱가포르에서. 싱가포르는 학교에 에어컨을 달아놓는 학교가 잘 없거든요. 대부분이 커다란 선풍기가 붕붕붕붕 돌아가는데, 그리고 싱가포르는 뭐 학교에 사물함 이런 게 없어서 뭐 있긴 한데 막 돈을 주고 쓰거나 뭐 이렇게 해야 되다 보니까 가방에 다들 메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 많은 책들을, 그 무거운 책들을 요 조그만한 애들이 자기 등치만한 그런 가방을 메고 맨날 학교를 가요. 이렇게 가끔 보면 진짜 안 됐어. 나는 가방 안 들고 다녔거든요. 그냥 학교에 짱박아 두고 다녔거든요. 서랍 밑에 막 쑤셔두고, 막 친구들 서랍 잘 안 쓰면 친구 서랍에도 막 쑤셔두고 이랬거든요. 애들이 힘들어해요 체력적으로. 그러니까 자신의 자녀가 혹은 본인이 그 정도를 이제 핸들링 할 수 있는지 한번 잘 판단을 해 보시길 바라고요. 뭐 그게 좀 힘들면 대구 와서 잠깐 살아봐요. 대구 좀 비슷해요 솔직히. 뭐 장점이라 할 것도 없네. 그냥 되게 두서없네요. 그냥 여러분들이 찬찬히 들어보시면서 필요한 것만 쏙쏙 빼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싱가포르에 갔을 때 여러분이 겪게 될 상황은 바로 우리 흔히 많이들 들어본
그 억양을 얻어오게 됩니다. 싱글리시라고 하죠. 싱가포르 잉글리시라고 해서 굉장히 대단한 액센트를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싱가포르는 정말 한 번도 여러분들이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정말 신기한 영어를 듣게 될 거예요. 처음에는 가자마자 이게 영어야 싶을 정도로 신기해요. 진짜 나도 처음엔 신기했었고 대충 이런 식으로 흘러갑니다. 뭐 예를 들어 친구를 만났다. Hey, what's up, bro? 그러면 이제 Hey, you got eat or not? Ah, I haven't. You wanna go for lunch or not? Okay, what you wanna eat? Anything, no? You want noodle or not? Ah, noodle ah. 아야, 오케이 라. We go noodle. 뭐 이런 식입니다, 여러분. 대단하죠? 진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의 그런 편의를 위해 심지어 중국어도 뺐어 중간에. 원래는 중국어랑 영어를 섞었습니다. 얘네가 한 문장에 뭐 중국어로 쓰다가 갑자기 영어가 툭 튀어나와. 단어가 왜? 단어가 생각이 안 나거든. 근데 영어로는 아니까 그럼 단어를 그냥 툭툭 집어넣는 거. 이렇게 약간 나라 자체가 좀 하이브리드예요. 얘네는 말레이어도 써요. 막 갑자기 에이 마짠 빠함 시올 막 이러면서 아직도 기억난다. 이거 오랜만에 쓰네. 하자나 잘 있니? 하잔 슬라이만 I miss you man.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뭐 굉장히 다양한 언어들을 섞어 쓰는 나라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좋은 경험이기도 해요. 다양한 문화에 한 방에 막 올인원처럼 탁 노출이 되니까. 근데 이제 그 단점은 너무 많은 문화를 한꺼번에 접하다 보니까 사람이 정신을 못 차려요. 그래서 진짜 그 뭔가 좀 적응할 만하다 싶으면 새로운 게 갑자기 튀어나오고 적응했다 싶으면 내가 적응한 건 실제로 적응한 게 아니었고 약간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실 거예요.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뭘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네. 그래서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뭐 싱가포르의 기본적인 교육 절차와 진로 방향 그리고 뭐 나라의 그런 기본적인 습성이나 그런 캐릭터 등을 잠깐 알아봤는데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싱가포르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친절히 기억나는 대로 기억이 안 난다면 지금 아직 여전히 살고 있는 그런 제 지인들에게 물어서라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많은 분들이 싱가포르에 대한 그런 생각을 유학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실 텐데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길 바라면서 절대 이 영상은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히 이거는 저의 2006년부터 2013년까지 싱가포르에 살았었던 나라는 존재의 그런 후기거든요. 싱가포르에 대한 개인적인 후기거든요. 이 영상이 그래도 마음에 드셨다면 뭐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좋고요. 네. 여러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도 하나 눌러주시고 벨 누르면 그 영상 올라가면 알림 뜨는 거 알죠? 그러면 딱딱 바로 볼 수 있으니까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상 상수였습니다. Bye guys.